안녕하세요, 다이튜브입니다. 오늘은 마스터캠 9.1 그리기 메뉴 중에서 직선 그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마스터캠을 켜시고 그리기의 직선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수평선, 수직선, 두점선 이렇게 있는데 두점선이 기본 베이스예요. 두점선을 먼저 볼까요? 두점선 이렇게 자유롭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투점선이 기본이고요. 이제 두점선에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그리기 직선에서 보시면 수평선을 눌러 보겠습니다. 수평선은 이쪽 두점선이 기본이라 그랬죠? 찍고 하시면은 이쪽 왼쪽 아래쪽에 뭐가 뜨죠? 변동될 y값을 입력하시오. 한번 50으로 입력해 볼까요? 50으로 입력하면은 어때요? 이 x축 기준으로 50mm만큼 올라간 곳에 이 직선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똑같은 직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찍고 하면은 선이 지금 하나가 더 그려진 거예요. 근데 변동될 y 좌표값을 입력하시오. 그러면 마이너스 값을 입력해 볼까요? 마이너스 50을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네, 마찬가지로 이제 수직선 한번 볼게요. 원점에서부터 찍고 누르시면은 마찬가지로 x 좌표값을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변동될 x 좌표값 마이너스 50. 네, 마찬가지로 찍고 50. 나중에 옵셋을 사용하지 않으시더라도 찍고 해서 x 좌표값, y 좌표값 이렇게 입력해서 쓰시면은 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직선 기능 중에서 아주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메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평선, 수직선, 두점선 끝났죠? 이 세 가지는 끝났어요. 이제 연속선을 볼까요? 연속선은 네, 여기까지 그렸어요. 그럼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끝내실 때는 ESC 키를 누르시면 종료가 됩니다. 네, ESC 누르시면 이렇게 종료가 되죠. 종료가 되고요. 연속선은 말 그대로 연속되는 선을 그리실 때 사용을 하는데 저는 가공할 때 많이 써본 적이 없어서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는 잘 감이 안 오네요. 많이 안 쓰는 기능입니다. 네. 이번에는 직선에서 경사선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사선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회전 각도, 각도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확실하게 잡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우고요. 직선에서 경사선을 그려볼게요. 일단 원점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게 가장 편하기 때문에 원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점을 찍고요. 찍으면 각도 값을 입력하라고 나오죠. 45도로 입력하겠습니다. 길이는 100으로 하죠. 45도가 이쪽입니다. 0도가 어딜까요? 0도가 궁금하시죠? 다시 원점을 누르시고 0도를 입력해 보죠. 직선 길이 값은 100으로. 0도는 오른쪽이네요. 위쪽이 아니라 오른쪽을 기준으로 45도가 이쪽이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를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그려볼까요? 그래서 180도 그리고 100 그러면은 여기 기준으로 180도를 돌아서 온 곳에 선이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는 마이너스 값을 넣을까요? 경사선 원점에서 마이너스 45도
어때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 곳에 직선이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경사선이 왜 중요하다고 했냐면 나중에 뭐 이동에 보시면 여기 회전 이동이 있어요. 이거 이동하실 때도 똑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개념을 잡고 가시면 나중에도 헷갈리지 않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배울 때 이게 왜 45도지? 여기서부터 왜 90도야? 이렇게 되게 헷갈렸거든요. 여러분들이 경사선을 마스터를 하시면 나중에 각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개념을 잡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0도는 오른쪽이 0도다. 0도를 기준으로 45도는 플러스 값 각도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거고요. 마이너스 각도 값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치우고요. 네, 이번에는 접선, 법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접선 같은 경우에는 원이 필요해요. 원 대충 하나 그려 놓을게요. 두 개를 그려볼까요? 두 개. 각도를 눌러볼까요? 눌렀는데 뭐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럴 때는 이 위쪽 아이콘 있는 쪽에 여기 빈 공간 있죠? 이쪽에 메시지가 뜰 때도 있고 지금처럼 이쪽 왼쪽 하단에 메시지가 뜰 때가 있습니다. 친절하게 이렇게 메시지가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막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메시지를 확인하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호를 선택해 볼게요. 45도로 선택하고요. 길이는 100. 근데 멈춰 있죠? 왜 멈춰 있지? 네, 아까 말씀드렸죠. 위쪽이나 여기 보시면 직선 형태를 마우스로 클릭하시오. 뭐 직선이 나와 있는데 뭘 클릭하라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 기준으로 접선이니까요. 위쪽으로 생성을 할 건지 아래쪽으로 생성할 건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아래쪽을 눌러볼게요. 하나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똑같이 그려볼게요. 각도 45도 100. 근데 이번엔 왜 위에 생기죠? 신기하죠? 여러분들 무슨 차이인지 되게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각도. 제가 처음에 그릴 때는 이 원의 약간 아래쪽을 눌렀어요. 아래쪽을 누르고 45도를 입력하면 이렇게 아래쪽을 기준으로 생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위쪽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원호의 위쪽을 클릭하시고 똑같이 45, 100 입력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원호 클릭하는 방향에 따라서도 이게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두 원호요. 두 원호를 눌러볼까요? 말 그대로 두 원호니까 원 클릭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원을 일단 하나를 클릭해 볼까요? 하고 다른 대상 원호를 선택하시오. 네, 이렇게 선택되죠? 아까 보셨죠? 자, 이번에 위쪽을 클릭해 볼게요. 위쪽. 네. 이 원리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두 원호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생성될 접선이 접할 원호 또는 스플라인 도형을 선택하시오. 원호를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직선의 끝점 위치를 지정하시오. 아무데나 눌렀어요. 길이값은 뭐 자동이네요. 클릭한 곳을 따라서 이동을 하네요. 자, 그러면 다시 원호 직선
똑같이 그냥 생성이 되는 거 볼 수 있죠. 반대로 아래쪽 클릭한 곳으로 따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접선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법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선은 점을 눌러보시면 법선 그리기 직선, 원호 또는 스플라인 도형을 선택하시오. 원호를 선택해보죠. 직선의 끝점 위치 쪽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자, 똑같은 위치에 그려볼게요. 접선으로 접선, 다시요. 이번엔 이쪽으로 느껴지시나요? 차이점? 접선은 원을 접하면서 가는 선이고요. 법선은 끝점을 따라서 생성이 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법선은 그렇고요. 원호를 클릭해 볼게요. 원호를 클릭하시면 먼저 직선을 선택하래요. 그 다음에 원을 누르라고 나오죠. 길이값 잘 안 보이니까 한 300으로 해볼까요? 네, 보시면 제가 이 선을 선택했는데 이 선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선이 생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은 평행선. 평행선은 말 그대로 옵셋이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뭐 이동 배우실 때 알겠지만 옵셋이랑 같습니다. 이거 누르시고 방향은 뭐 위쪽인가 아래쪽인가 그런 걸 선택하라는 거죠. 위쪽을 누르고 100만큼 지금 보시면 옵셋이 된 거예요. 옵셋이라고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점은 네, 대상 직선을 이거 기준으로 선택할 건데요. 지나갈 위치를 지정하시오. 여기를 누르시면 점을 기준으로 선택이 되는 거예요. 여기를 눌러볼까요? 누르는 점을 기준으로 옵셋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호 여기 기준으로 여기 잘 모르겠죠? 다시요. 평행선 원호 직선은 이걸로 하고요. 원을 클릭하니까 뭐 위쪽으로 붙을 건지 아래쪽으로 붙을 건지 또 선택하라고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 지우고 일단은 이렇게 그렸는데 이등분선을 설명드리려고요. 이등분선 누르시면 각이 이등분될 두 직선을 선택하시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두 직선을 선택해 보라니까 선택해 볼게요. 자, 생성될 이등분선 길이값 입력. 길이는 난 100으로 할래요.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생성이 됐네요. 보죠. 다시 한번 해보죠. 자, 이번엔 오른쪽으로 눌러볼게요. 이쪽 100으로 선택하시고 이건 안되나요? 이상하네. 이등분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옵셋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건데, 희한하네. 이번엔 왜 오른쪽으로 되죠? 왜 이런 걸까요? 다시. 이거 참. 나오는 위치가 제각각이네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Y축에 가까운 쪽에 생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아니면 왼쪽인데, 자, 이번에 선을 비율을 틀리게 해볼게요. 이번에는 왼쪽이 적게. 똑같이. 네, 됐죠? 다시 해볼게요. 그리기 직선의 2등분선 100. 아, 그러네. 이게 이 방향의 기준이 Y축 기준으로 가까운 쪽에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Y축 기준으로 정확하게 이쪽에서부터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쪽에서부터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 Y축에 가깝되 선택한 직선의 끝에서부터 100만큼 이등분된 지역에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향은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잘 안 쓰는 메뉴라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약간 버벅댔죠. 네, 그래서 이등분선 봤고요. 최단선은 말 그대로 최후로 가까운 선을 그린다는 의미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마찬가지로 Y축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에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미 이렇게 만나 있는 곳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그려볼까요? 최단선으로 이 두 선을 선택해 볼게요. 여기. 뭐가 변화가 생겼는데, 일단은 요 선을 숨겨 볼게요. 그러면 보니까 이게 점이 생겼어요. 네, 그렇죠. 이미 접합되어 있는 부위를 뭐 직선을 그릴 수는 없으니까 점을 생성하겠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이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은 그리기 메뉴 중에서 직선에 대해서 메뉴에 나와 있는 모든 걸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이튜브였습니다.